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슈광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널리 해외에도 알려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영어 자막도 함께 달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면 일본의 오래된 역사 왜곡과 만행, 그리고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꿈들을 제대로 바로잡고 돌려놓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일본이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한 군함도 탄광 전시관에 일반 공개를 강행해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군함도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강제징용되었던 한국인들에게는 감옥이자 지옥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홍보하는 전시시설을 만들고 조선인들이 일본 산업을 지원했다, 군함도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내면서 한일 과거사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기리는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뒤집는 내용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군함도는 일본 서쪽 끝 나가사키 앞바다의 작은 섬입니다. 군함도는 원래 작은 암초였지만 석탄을 캐기 위해 매립됐고 1960년대까지 다카시마와 함께 일본 최초의 근대적 탄광으로 알려지며 광업도시로 번영을 누린 곳입니다. 또한 나가사키는 전범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가 발전하고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나가사키 경제의 중심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군함도는 미쓰비시 중공업 소유의 땅으로서 일본의 근대화를 떠받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무고한 국민이 강제징용되어 지옥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 이하의 노동에 시달렸던 지옥의 섬이었습니다. 광산은 바다미 1000m까지 이어졌고 그들은 하루 주먹밥 2개로 때우면서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탈출하다 잡히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1938년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후 조선인들도 각종 명목으로 일제에 의해 동원됐습니다. 징용된 조선인들은 일본 각지와 대만,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그 중에서도 군함도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섬 어디에도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군함도는 오직 낙원으로 산업유산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도시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강요회의의 승인을 거쳐 유엔 유네스코에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라는 명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유네스코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 조사단에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역사가 증언하는 일제강점기 시절 자행되었던 강제징용에 대한 실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신성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없음을 유네스코에 요구하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제징용의 증거는 일본의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일본 내무성 관리국장 앞으로 보내진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동원 과정에서 인질적인 약탈과 납치 사례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2015년 5월 한국의 요구를 인정하여 양국의 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의 환경 속에서 노역한 사실을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설치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약속의 이행 조건을 바탕으로 합의되어 2015년 7월 5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흘렀지만 일본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이행 경과 보고서를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말 일본이 제출한 이행 경과 보고서에는 등재 당시 일본 대표가 사용했던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했다는 표현은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로 왜곡되었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 설립 취지 역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에서 산업유산 보존과 인식 제고를 위한 싱크탱크로 또 한 번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제출한 보고서에는 당시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당사자와의 대화를 자국 내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주요 당사국인 한국은 논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제출한 이 2권의 보고서 속에서 애초 그들이 약속했던 적절한 조치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15일 도쿄 신주쿠에 소재한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전시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소개하는 전시관입니다. 드디어 이곳에서는 일본의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14일 일반 공개를 하루 앞두고 한일 언론에 공개한 전시관은 당시 일본의 경제 발전을 선전하는 데 주력했고 강제 노역과 관련해선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입구 초입에 스크린에 나오는 군함도 영상과 3전시실의 주민들의 증언 등 군함도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 전시물의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겠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전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 시절 군함도에 거주했던 제1조선인 2세 등 섬 주민 증언만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스크린에는 강제동원 피해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만 동영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군함도에 있었던 제1한인 2세인 스즈키 후미오는 괴롭힘을 받았는지 묻는 말에 오히려 규엄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실제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왜 때리겠느냐, 조선인들이 우유를 정기적으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다 등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상황에 처했던 사실과는 정반대의 증언들로 채워졌습니다. 영화 군함도를 봤다는 한 일본인의 모두 거짓말이라 화가 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그는 패전 후인 1946년 군함도에 들어간 주민으로 밝혀져 근거 없는 주장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1939년 국민징용령 등을 연대별로 정리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전문도 적어뒀습니다. 강제 동원이 당시 합법이었으며 보상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자국 주장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를 맡은 가토고코 센터장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희생자는 당시 상황의 희생자를 뜻하는 것으로 조선, 대만, 일본인 모두가 포함된다며 학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입장은 진짜 180도를 넘어서 한 540도 돌아선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의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할 때 논란이 되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토구니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일부 시설에서 많은 조선인 등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며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센터 개관으로 확인된 건 자국의 불리한 역사는 지우려는 의도뿐입니다. 등재 결정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 설치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결국 현재 공개된 전시시설에는 강제 노역을 정당화하는 시설로 꾸며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거짓말로 인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걸 다시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시정 조치가 권고사항이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유네스코 결정은 본질적으로 모두 권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운영지침 116항, 192항에 등재 취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등재 신청국이 등재 당시 제안한 시정 조치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등재 목록에서 삭제를 검토한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취소 사례는 없긴 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꼼수를 부리고 말바꾸물을 하는 것을 보여줄 때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국들이 일본의 이행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행태는 일본 언론조차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도통신은 이 센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출신자들이 강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매우 불성실한 것이어서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에 긴급 서한을 보내 일본이 군함도와 관련한 왜곡된 내용의 전시물을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전시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16일 유네스코에 서한 발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를 유네스코에 강하게 문제 제기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서한 멸송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주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 대사 등을 통해 현지에서 일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로서 정보센터 설립을 약속하고도 이번에 문을 연 센터의 전시 내용 어디에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 유산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한 유산과 유적에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나가사키 조선소와 야하타 제철소, 다카시마와 미이케 군함도 탄광과 같은 산업현장에 강제 동원되어 혹사당한 한국인의 피와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릇된 실체가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노역의 가혹한 실상을 알리고 진실한 역사를 보여주는 데 충실하겠다던 국제적인 약속과 이행의 권고를 팽개치고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특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땅인 독도를 두고도 역사를 왜곡하여 분쟁 지역인 것처럼 계속 티를 내고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도 발뺌을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를 설명하는 자료들에서도 이전에 기술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기면서 기록을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통한 왜곡 교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본의 초등학생부터 잘못된 영통관과 역사관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 상황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 후손들이 감당하게 될 부끄러움의 두께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과 만행들이 담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